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3라운드 2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의 박정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라운드 2경기 경기 호반건설과 서귀포 70리의 대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6시 반 중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3시부터 시작된 이세돌 구단과 이야마 유타 선수의 농심배로 조금 지연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 바둑 리그가 지금 대국은 하고 있고요. 지금 중계가 조금 늦었는데요. 오늘 또 농심배에서 이야마 유타 선수를 꺾으면서 이세돌 선수가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내일 있을 이 커제 선수와의 농심배 최종전 한국 바둑 팬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응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지난 라운드까지 순위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승으로 일단 앞서 나가는 팀들이 좀 생겼어요. 서울 부강탁스와 포스코 캠페 그리고 인제 하늘내림 팀이 그 주인공인데요. 네, 특히 서울 부강타스 팀 같은 경우에는 팀 전적도 2승이지만 개인 승수에서도 6승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한 출발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대결을 펼치는 서귀포 70리 팀과 경기 호반 건설 팀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순간에 만났습니다. 네, 3라운드 2경기에서 두 팀이 만났습니다. 1국 장고대국에서는 오정화 선수와 박지원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이 두 선수가 양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요. 상대 전적도 팽팽하고 랭킹도 비슷합니다. 여러모로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고요. 네, 2국 속기대국에서는 경기 호반건설의 권주리 선수가 출전을 했네요. 네, 상당히 대조적인 느낌을 주는 두 기사죠. 꾸준하게 또 오랫동안 이 활약을 하고 있는 문더원 선수에 반해 권주리 선수는 갓 입단한 이 공식 대국이 10판밖에 되지 않는 새내기 기사입니다. 오늘 이 신구 대결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결, 또 흥미로운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3국은 김윤영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이 두 선수도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 비해서는 지금 랭킹이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고 이 양 팀의 허리층을 담당하는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경기 호반건설의 2국을 맡고 있는 권주리 선수, 올해 여자 바둑 리그 첫 출전인데요. 아직 승전보를 들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두 판의 대결에서는 오유진 선수와 김신영 선수에게 패하면서 아직까지 여자 바둑 리그 데뷔 첫 승은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또 만만치 않은 선수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 두 선수의 기풍이 문더원 선수나 또는 권주리 선수나 전부 전투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국 내용도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자 바둑 리그 3라운드 2경기입니다. 경기 호반건설과 서귀포 70리 팀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3라운드 2경기입니다. 일국 장고대국인데요. 오정화 선수와 박지원 선수의 대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양 팀의 에이스 대결은 장고 대국이죠. 각자 제한 시간 1시간이 주어집니다. 경기 호반건설의 권주리 선수와 서귀포 70리의 문도원 선수가 출전한 2국 속기대국입니다. 제한시간 10분, 초읽기 40초 5회가 주어지는데요. 이미 두 선수 제한시간 10분은 다 사용했어요. 네, 초읽기도 한 번과 두 번을 사용을 했고요. 중반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변에서 문더원 선수가 이곳을 두고 백이 약점을 방어하니까 이렇게 혹으로 넘어가면서 실리로도 크고 이 전체 백돌의 안형을 빼앗고 있습니다. 백은 자연스럽게 이제 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됐는데요. 네, 권주리 선수와 문도원 선수의 대국 일단 진행이 꽤 된 상태입니다. 어떤 수순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선수 이 초반부터 좌변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첫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나오는 포석 중 하나인 흑의 소목소목 구침이 나왔고요. 네, 일단은 무난한 전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좌상귀 쪽의 정석 선택도 최근에는 유행이 조금 지났지만 한때 굉장히 많이 두어지던 포석입니다. 네, 흑은 벽을 바탕으로 해서 백진영이 침투해서 싸우는 전개이고요. 어디서부터 변화가 시작됐을까요? 일단 이곳을 달린 수가 굉장히 실리적인 수이긴 한데 이제 실전에도 잠시 후에 나오지만 이곳에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실전은 권주리 선수가 이곳을 하나 교환해 두고 나서 이쪽을 두었죠. 이 장면에서 흑이 중앙 쪽을 막아서 이 한 점을 보호하려 한다면 백은 나온 것은 이곳을 뒀을 때 다음 수단이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백은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반대쪽에서 붙여서 이쪽을 돌파하는 것과 이쪽 돌파 맛보기로 했을 때 흑이 곤란합니다. 네, 실전처럼 받아가는 방법밖에 없네요. 네, 실전은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의 형태만 놓고 본다면 백의 이 한 점을 차단하는 자세가 괜찮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상변 쪽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권지리 선수가 한 번 더 중앙을 보호했기 때문에 여기서 문도원 선수가 다가서면서 상변에 대한 공격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이곳을 흑이 두니까 네, 받고 넘어간 거죠? 네, 넘어가고 나서 한 칸을 띄었고요. 지금 이곳을 들여다봤습니다. 뭐 이 정도 해두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흑이 두고 싶은 자리가 이 하변 쪽에 날일자나 혹은 뭐 아래쪽으로 다가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서 사실 이 상변 쪽의 공격이 확실치 않다면 다른 곳을 둘 수도 있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실전은 이곳을 한 칸 띄어서 네. 계속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요. 그러자 재미있는 것이 권주리 선수는 지금 이 백돌이 전혀 공격당할 돌이 아니다. 아예 하변으로 손을 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흑의 공격과 백의 타개로 이 상변 쪽 그리고 중앙 쪽으로 펼쳐지는 이 전투 앞으로의 진행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상변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요. 실전으로 한번 가보죠. 네, 권주리 선수와 문도원 선수의 대국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상변을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우변으로 향했는데요. 결국 공격을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수죠. 지금 이쪽을 두었는데 이 수는 글쎄요, 흐름으로 본다면 백이 손 뺀 것이 그래도 성공입니다. 손을 뺐을 때 당장 상변 쪽에 어떤 타격을 입힌 것이 아니라 우변으로 향했다는 것은 흑의 그 전에 두었던 이수가 약간은 허무한 그런 작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자 권주리 선수 가입수를 하네요. 이제는 흑돌이 여기까지 온 마당에 다시 한번 흑이 이 모자를 씌워간다면 지금 백은 안형으로만 보면 이쪽에 후수 한 집입니다. 흑이 여기를 찌르고 이곳을 두면 한 집도 안 나기 때문에 전체 이 백 안형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돌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과연 일곱, 계속해서 공격을 여덟, 가나요? 아홉. 문도원 선수의 바둑은 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도원 선수가 수일기도 강하고 또 지난 라운드에서 이민진 선수의 대마도 화끈하게 잡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모습으로 봐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인데 이 선수의 장점이라면 이 공격적인 성향의 기사들이 대부분 후반이 약한데 반해 이 문도원 선수는 이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내용에서는 지고 승부로는 이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에선 패하고 네. 시종일관 상대에게 좀 끌려가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더라도 이 끝까지 뒷심을 발휘해서 따라잡는 능력, 그것이 대단합니다. 문도원 선수 일단 공격적인 기품 가지고 있는데요. 권주리 선수는 어떤 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권주리 선수는 제가 지금까지 이 선수의 대국을 본 것이 사실은 두 판밖에 되질 않아요. 이 여자 바둑리그에서의 두 판인데 네. 그 두 판의 대국을 봤을 때에는 아홉. 비교적 전투형 쪽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직 사실 권주리 선수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가 많이 확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 확보는 사실 문더원 선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제가 이 개국전에 문더원 선수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이 권주리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를 물어봤는데 이 공식 시합에서 그러니까 입단 이후에 권주리 선수와 문더원 선수가 대국한 적은 없습니다. 프로 시합에서는 없지만 이 권주리 선수의 입단 전에 그러니까 영구생 시절에 문더원 선수와 권주리 선수가 이 오픈 기전에서 정선의 치수로 한번 대국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결과가 어땠나요? 그것이 약 4년 전이었고 당시에 문더원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을 접어주고도 승리를 거두었던 거죠. 근데 사실 4년 전의 승부면은 결과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권주리 선수는 여자 기사들 중에서 거의 가장 막내에 속하는 기사이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그 느는 속도가 더 대단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국 결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받아두고요. 문더원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한국의 바둑팬뿐만이 아니라 중국 바둑계에도 알린 것이 과거에 정관장배 7연승이 참 대단했죠. 네, 대회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자 바둑계에서 깨지지 않는 기록인데요. 2011년도 기록인데요. 최근 팬들을 확보하는 데에도 사실 정관장배의 기록 문더원 선수에겐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한국 여자 선수들 중에 정관장배의 여신 하면 이민진 선수와 문더원 선수가 떠오르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그 인상이 강렬했고 이 남자 바둑계에 서봉수 구단의 진로배 9연승의 신화가 있다면 여자 바둑계에는 문더원 선수의 이 정관장배 7연승이 있는 거죠. 요즘은 또 방송인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참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네, 일단 응수를 물어보는 건가요? 보통 저렇게 흙의 눈목자 굳힘에 있어서 3-3을 붙이는 것은 이제 뒷맛을 좀 노리기 위해서 교환을 해두는 건데요. 주변에 이 흙돌이 더 두터워지고 나서 저곳을 붙인다면 뭐 예를 들어서 흙돌이 이런 식으로 주변이 두텁게 되고 나서 이곳을 붙인다면 흙은 이쪽을 두는 것이 아니라 30초. 반대쪽으로 늘어서 하나, 아무런 이 활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넷, 미리 붙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고 나서 중앙을 막아가네요. 네, 굉장히 두터운 한 수입니다. 만약 이곳을 두지 않는다면 이제 백이 중앙이 두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여기를 밀었을 때 호구치자니 이곳에 단점이 남아있고 이어서 받아주자니 흑돌이 자꾸 이렇게 중앙으로 탈출을 할수록 이 상변의 백돌은 점점 엷어지게 됩니다. 네, 일단 단단하게 두어가는 권주리 선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도 끊어갑니까? 그래도 백이 꽤 단단해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저수는요. 끊어가는 의미도 있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백돌이 이곳이 완벽하면 뭐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된다면 이 흙의 사활이 걸린다는 뜻이네요. 어떻게 보면 삶을 확보하는 한 수입니다. 귀에서 완전히 살아있지는 않은 건가요? 지금 이곳을 젖히고 이쪽을 두면요. 이을 때 붙여서 이것은 귀곡사의 형태죠. 이것은 흙이 잡혔습니다. 네. 30초. 그럼 결국 흙이 이 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중앙 쪽에 한 집을 내는 수단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지만 저런 교환을 흙이 해야 하는 국면이라면 역시 이 상변 쪽의 백돌에 대한 공격이 좀 실패했다고 봐야 되고 전체적인 국면은 권주리 선수가 살짝 앞선 듯 보입니다. 문더원 선수 촐기 1회를 사용하면서 고민을 좀 하는데요. 권주리 선수가 하변 한 칸 뛰어가는 수가
하나, 흐름상 좋았다고 보여지네요. 네, 일단은 네. 당장 백도를 다섯, 받지 않고 손 뺀 여섯, 것이 주요했죠. 7, 8, 9, 10.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는 데 있어서 과연 이 하변이 더 나은 곳이었는지 아니면 이쪽 두 칸이 더 좋은 자리였는지 그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만큼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문전 선수 이제 마지막 촐기입니다. 역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좀 괴롭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흙이 살 필요는 마지막 없습니다. 30초. 하지만 하나, 이제 이런 곳을 선수 셋, 교환을 당하는 자체가 넷, 워낙 아프기 때문에 다섯, 여섯, 백은 거의 일곱, 두텁다고 봐야 되고요. 여덟, 아홉. 지금 저수는 이 어, 좌변 쪽 흑돌에 대한 가일수라고 봐야 합니다. 서귀포 70리 팀. 사실 1라운드에서 이 서울 부강탁습 팀에게 3대 0으로 패배하면서 좀 하나, 출발이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바로 2라운드에서 또 여섯, 여수 거북선을 상대로 여덟, 3대 0 완봉승을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이 서귀포 70리 팀 선수들을 보면요.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이 도깨비 팀이라는 느낌을 주었었는데 지난 시즌 전반기에는 꼴찌로 마감을 했었고 후반기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마지막까지 포스트 시즌 진출을 놓고 다퉜던 팀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살짝 이 아쉬운 눈물을 삼키게 되었지만 그만큼 팀 컨디션만 유지를 한다면 저력 있는 팀입니다. 일단 1승 1패로 전반기 출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둘, 셋, 이 넷, 경기 호반 건설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출발이 좋지 못하죠. 현재까지 주장 박지현 선수가 2패, 그리고 권주리 선수 2패, 김윤영 선수가 1승 1패를 거두면서 팀 전적이 2패입니다. 네. 개인 승수도 사실 1승이기 때문에 이 동률이 나왔을 때는 좀 불리한 면도 있어요. 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뭐 박지현 선수나 김윤영 선수는 사실 여자 기사들 중에 랭킹도 높은 선수들이고 또 국가대표팀에서 매일 훈련하는 선수들이고요.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 몫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하나, 이 권주리 선수가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이 팀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 경기 호반건설팀의 용병 선수가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셰이민 선수 아닙니까? 네. 일본 여자 바둑계 1인자인데 이제 그 셰이민 선수가 언제 등판할지 또 이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 얼만큼 빠르게 적응을 할지 그런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두 팀 모두 정말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좀 아쉬운 성적을 기록할 수도 있는 도깨비 팀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각 선수들이 얼마나 힘을 내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는데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히려 권주리 선수가 더 들어오네요. 네, 저런 것만 봐도 권주리 선수의 기풍도 공격적이죠. 일단 상대의 근거를 빼앗고 중앙으로 내몰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뭐 저렇게 둘이서 한 번 더 파고드는 것은 일단 모양은 그럴듯합니다. 흙도 이곳 호구 치는 것이 선수가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모양은 잡을 수가 있지만 일단 안쪽에서 근거가 사라지는 순간 30초. 이런 곳을 노리기에는 흙돌이 좀 얇아졌고요. 간접적으로 3-3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들어갑니다. 경기 호반건설의 용병, 일본의 셰이민 선수인데요. 어제 경기였죠. 이 인제 하늘내린의 후지사 리나 선수가 일본 용병으로는 첫 출전을 했어요. 네, 어제 승리를 거두었죠. 후지사 리나 선수의 승리와 함께 팀 승리도 인제 하늘내린이 가져갔는데 이 남자 바둑계에서는 이미 한중간의 대결이 된 지 오래이지 않습니까? 뭐 일본의 이야마 유타 선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세계 대회에서의 활약은 미미하고요. 그런데 이 여자 선수들은 일본 선수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후지사 리나 선수나 셰이민 선수는 그 일본 선수들 중에서도 뭐 압도적으로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선수들이 한국의 여자 기사들과 싸웠을 때 어떤 결과를 낼지 그런 점도 참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 셰이민 선수가 언제
부터 출전을 할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특히 경기 호반건설팀의 이다혜 감독이 일본 통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뭐 의사소통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이 셰이민 선수의 컨디션 조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컨트롤을 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 다른 팀의 용병보다는 이 감독님과 용병 선수 간의 교류가 가장 뛰어날 것으로 보이긴 해요. 네. 권주리 선수가 꽉 있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지킴을 위해 늘었고요. 저수는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주변에 백돌이 강하기 때문에 한 수 더 투자해서 꽉 있는 것보다는 빠르게 선수를 쥐고 나서 더 큰 자리로 향하는 것이 일리가 있네요. 흙은 가만히 막아가는 것이 최선의 받음일까요? 마지막 30초. 흙이 여기를 받으면 둘, 셋. 백도 이곳에 네. 젖혀 있는 것이 일단 다섯, 기분은 여섯, 좋습니다. 이제 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곳을 여덟, 내려서거나 아홉. 막는 것이 있는데 일단 좀 더 두터운 수를 선택을 했고요. 아마 이곳을 백이 젖혀 있는다면 뭐 문더원 선수도 그냥 단순하게 이 흑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변 쪽에 다가서는 수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곳에 젖혀 있는 것과 하변에 한 번 더 허용을 하게 된다면 양쪽을 백이 모두 둬서 하변 쪽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30초. 하나, 둘, 네. 셋. 정말 하변에 백돌이 네. 한 번 더 간다면 여섯, 일곱, 문도원 선수 여덟, 쉽게 손대기는 아홉.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가만히 내려섰습니다. 저런 곳은 보통은 이제 젖혀 있는 것이 모양인데요. 뭐 큰 차이는 없죠. 나중에 밀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문더원 선수의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의 진행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흙에 좀 버티는 느낌의 네. 마지막 그런 작전이라면 이곳을 하나, 침입하고 30초. 둘, 뭐 눌러간다던가 셋, 혹은 이제 하변을 넷, 다가서는 수가 다섯. 되겠고요. 여섯, 일곱. 하변이나 우변은 아홉. 버티는 수순이 되겠고요. 네, 역시 하변 다가섭니다. 좀 더 적극적인 수순이었다면 어떤 수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수가 적극적인 수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수인가요? 네, 일단 이렇게 두면 백이 나오면서 필연적으로 이제 흙의 주변은 좀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흙돌도 아직은 미생이고요. 하지만 실리로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을 놓치고 싶진 않죠. 네. 백이 먼저 갔을 때와 집 차이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뒷문이 터져 있기 때문에 30초. 흙이 한 번 더 달린다면 하나, 뭐 백집은 둘, 엄청나게 셋. 줄어듭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붙여서 받아가네요. 지금 마늘모는 날일자를 두었을 때 이 실리적 손실이 커서 최대한 중앙 쪽으로도 나가고 이제 자신의 집 모양도 지키겠다는 뜻이죠. 지금 전체 국면의 흐름을 보면 권주리 선수가 약간 두텁게 판을 주도하는 듯 보이긴 한데 실리로는 흙이 좀 앞서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속을 차리는 것이 문도원 선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설명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표현에 있어서는 둘, 이 셋, 대국 내용에서는 넷, 지고 다섯, 승부에서는 이기는 바둑이다. 뭐 그런 류의 여덟. 바둑을 많이 구사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프로에게 있어서 승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분 내는 것도 좋겠지만 기분으로 끝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역시 승부의 세계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문도원 선수도 지금 중앙 쪽에 흑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예 상대를 안 해줬습니다. 이쪽으로 늘은 수는 보통이라면 당연히 젖혀야죠. 바둑 경원에도 붙이면 젖혀라라고 30초. 가르치고요. 하나, 하지만 둘, 계속 백돌이 이 중앙 쪽으로 오다 보면 이곳의 흑돌이 자연스럽게 다섯, 약해지니까 여섯, 일곱, 그런 면에서 여덟. 늘었습니다. 권주리 선수 압박해 갑니다. 지금 당장 흙이 뭐 잡히거나 혹은 괴롭힘을 많이 당할 형태는 분명 아니에요. 하지만 권주리 선수도 확정과 면에선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 우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좀 기대를 걸고 있고 그런 뜻이 이 한 수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양의 급소이긴 한데 네. 상대가 이곳을 째고 나왔을 때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죠. 그렇죠. 사실 두 칸이면 약점이 없는 행마가 아니잖아요. 네. 네, 과연 문도원 선수 마지막 초읽기 상태에서 과연 정확한 수읽기를 했을지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권주리 선수도 여섯, 상대의 빈틈을 바로 찔러 일곱, 들어갈지. 여덟, 아홉. 네, 먼저 하변 밀어갑니다. 네, 문도원 선수 이젠 마지막 초읽기인데요. 네, 서귀포 출신리 팀의 검토실입니다. 3라운드 2경기 경기 호반건설과 서귀포 치신리 팀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3라운드) 2경기 서귀포 치신리와 경기 호반건설의 대국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국 속기대국 권주리 선수와 문도원 선수의 대국 이제 중반전 접어들었는데요. 네, 권주리 선수의 공격과 문도원 선수의 타개가 제대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백이 이곳을 밀었죠. 권주리 선수가 당장 이 안쪽에서 흙의 단점을 찔러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폭넓은 공격 수단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이곳을 붙였습니다. 지금 전체 흑도를 가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흑도 30초. 이 사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이 공격적 성향의 문도원 선수가 호락호락하게 단순한 타개를 생각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수가 그런 수죠. 네. 글쎄요, 저수에 대해서는 뭐 백도 끊지 않을 순 없고요. 일단 끊고 나서의 진행을 좀 봐야 될까요? 여기서 흑이 뭐 기분상은 당연히 이제 단수를 쳐서 이곳 빵 따내는 것과 이쪽 2점 잡는 것이 맛보기이지 않습니까? 하나, 이제 부분적으로 뭐 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과연 이 이후에 이 흑도를 백이 공격 왔을 때 지금 살릴 수 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 따내는 것까지 선수가 되어서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 탈출 방법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흠집을 남겨뒀다는 뜻입니다. 이곳을 젖히고 늘었을 때 백이 이 호구 자세만 나오지 않는다면 흑도 불만이 없다는 뜻이고요. 만약 호구를 친다면 지금 이곳을 끼워서 있는 것도 뭐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만 두더라도 하나, 둘, 양쪽이 맛보기가 되어서 네, 백이 곤란합니다. 다섯, 여섯. 지금은 있는 일곱, 수가 여덟. 최선이죠. 네. 호구 들어가지 못했고요. 이제는 꽉 이어서 받았기 때문에 문도원 선수가 이쪽을 노리기에는 네, 뭐 끼운다든지 이쪽이 좀 신경 쓰인다면 그냥 꽉 이어도 네, 더 이상 이 약점을 노리긴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니까 우중항 쪽 둘, 자연스럽게 백이 좀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다섯. 근데 권지리 선수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도 이 흑도를 잡겠다는 공격이 아니라 이 공격을 통해서 중앙 쪽의 모양을 키우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우측의 백집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문도원 선수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약간 흠집을 남겨놓기 위해 지금 젖히고 이곳을 늘어간 겁니다. 어쨌든 이 세 칸 사이가 백도 완벽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백이 모양을 넓힐 때 그때 이쪽과 이 드넓은 백의 진영에서 뭔가 수를 내려갈 때에도 지금 이 젖혀놓은 돌이 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두 선수 모두 정말 다들 공격적으로 두네요. 문도원 선수는 단순한 타개가 아니라 네. 타개는 타개인데 이 공격적인 타개예요.
최대한 실리를 벌면서 이득은 뭐 최대한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겠다는 뜻이었고 권주리 선수가 그건 좀 심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 셋, 넷, 네, 두 선수 여섯, 이 돌의 일곱, 의미가 여덟, 좀 기풍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집으로는 물론 문던 선수가 득을 받습니다. 게다가 백의 흠집도 조금 남았고요. 하지만 백돌이 이곳에 오면서 확실한 한 집이었던 이곳의 흙집이 사활에 있어서는 반집으로 줄어들었고 전체 흙돌이 좀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을 호구치고 이 정도 밀고 들어간다면 30초. 하나, 둘, 여기 살아있는 돌은 아니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뭐 저수도 가능합니다. 이곳에 교환은 없지만 흙의 형태가 조금 괴롭긴 하네요. 네, 일단 권주리 선수 흙의 집 업색하는데요. 물론 문동은 선수도 아직까지도 사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이곳에 느는 것이 항상 선수고 마지막 30초. 이쪽을 두는 것이 이제 끝낸 것을 봐서 선수로 들으니까요. 이 중앙 쪽 단점과 이곳 틀어막는 것을 보면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아홉. 이제 그 과정에서 과연 이쪽의 교환이 득이 될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까와 달리 중앙 쪽에 수를 내려가는 데 있어서 백돌이 좀 두터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끊어두었던 맛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바둑은 결국 우중앙 쪽의 이 백의 모양이 그렇죠. 어느 정도의 하나, 집으로 형성이 되느냐 둘, 이제 그것을 둘러싼 공방으로 넷, 승패가 나뉘겠네요. 다섯, 지금 저것이 워낙 중요합니다. 일곱, 여덟. 아, 2점 잡아두나요? 네, 지금 확실하게 처리를 해둡니다. 저곳은 문던 선수도 받아야죠. 집으로도 크고 사활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지금 집 모양을 보시면 이곳과 이 귀 쪽의 백집 그리고 이 두 점을 잡은 백집을 다 합친다면 마지막 30초. 한 27집 하나, 정도 납니다. 둘, 그럼 28, 셋, 29, 넷, 한 30집에 여섯, 이 우변에서 중앙에 걸친 백의 모양입니다. 아홉. 흙은 확정가는 굉장히 많죠. 10집, 20집, 25, 30, 31, 36. 집으로만 친다면 이제 덤까지 빠집니다. 이곳의 흙집과 이곳의 흙집 그리고 좌상기를 합치면 이제 백의 이 좌측 모양과 덤까지 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곳의 흙의 모양과 이 우변에서 중앙에 걸친 백의 모양의 승부입니다. 백이 먼저 이 중앙 쪽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백이 좀 우세해 보입니다. 이번 이국은 형세를 바라보는 방법이 좀 쉬워졌네요. 과연 권주리 선수의 집 우중앙 쪽에서 몇 집이나 날지가 오늘 승부의 관건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받아뒀고요. 지금 저 받아둔 수로 인해서 여전히 흙은 늘 이곳이 선수죠. 살아 있습니다. 그럼 선수는 이제 권주리 선수가 뽑게 된 건가요? 네, 이제는 뭐 우변 쪽 향할 수밖에 없고 이 중앙이 참 예측이 안 되네요. 중앙 쪽 집이 만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사실 한 번 나면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네, 중앙 집이 그렇죠. 다섯, 여섯, 사실 이 중앙 모양 운영에 있어서 아홉. 자신 있어 할 만한 선수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중앙에 집을 내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기사들의 기풍이 보면 이 우주류 기풍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뭐 일본의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은 물론이고 한국 기사들 중에서도 뭐
강철민 프로나 혹은 이제 조대현 프로 이런 분들이 우주류로 유명했었는데요. 그 명맥이 끊긴 것이 그만큼 중앙 쪽의 운영이 어렵습니다. 요즘은 거의 뭐 집바둑 아니면 마지막 30초. 공격적인 바둑 하나, 이 두 가지 둘, 기풍으로 좀 셋,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넷,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실리를 중시하면서 치열하게 두는 바둑이 트렌드죠. 8, 9. 네, 문도원 선수가 생각보다는 얕게 들어왔는데요. 과연 저 정도로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지. 일단 권질 선수가 이곳을 틀어막고 이 한 점 정도는 주더라도 우변에서 중앙에 걸친 백집이 굉장해 보입니다. 네, 과연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 또 운수를 물어보나요? 네. 이제 백 이곳의 집을 지키면 흙도 계속해서 뭔가 활용을 하려고 하겠죠. 뭐 이런 곳에 붙여서 늘게 만들고 막 계속 활용을 하다 보면 백이 이곳을 젖힐 타이밍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염려한 권주리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먼저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단수 치고 나오는 단점이 두려워서 바깥쪽으로 받는다면 이제 귀에 사는 맛이 남죠. 마지막 30초. 네, 이것은 이 교환 자체로 백이 엄청난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넷, 문도원 선수도 일단 이곳을 끊는 변화에 대해서 좀 수익기를 해봐야 되고 이것이 안 될 시에 이제 중앙 쪽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 된다고 봤네요. 네, 중앙 쪽 받아갔죠. 끊는 수순이 좀 안 좋았나요? 글쎄요, 사실 이 수익기 자체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밀고 잡으면 이 자체로 좀 당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수는 나지 않았지만 다음에 단수 치고 뻗는 것이 있어서 흙이 한 번 더 가일수를 해야 되고 이 자체로 이곳에 백집이 좀 붙었다고 보는 겁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는 막아갑니다. 네. 이 막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뒷맛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밀면 이곳을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집을 짓겠다는 거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이곳에서 셋, 백집 상당히 넷, 많이 날 것 다섯,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바둑은 약간 권주리 선수가 편하거나 혹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역시 문도원 선수가 실속 있는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한 것 같아요. 네, 항상 보면 흐름은 상대에게 내주는 듯한데 바둑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대국도 초반부터 좀 권주리 선수가 기분을 내는 듯 했는데 네. 막상 형세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30초. 않습니다. 하나, 돌이켜 보면 권주리 선수가 뭐 이런 자리를 두고 상대에게 삶을 강요하고 여섯, 일곱, 또 이곳에서 여덟. 흙을 괴롭히면서 두 점을 쟁취하고 또 두텁게 집을 중앙 쪽에 내고 있고 이런 흐름만 본다면 백이 좀 기분을 많이 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문도원 선수의 수들이 초반에 날일자나 마늘모 그리고 이곳에서 한 점을 움직이면서 또 실속을 차리고요. 이곳 탁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실속 있는 자리를 많이 갔죠. 이것이 문도원 선수 바둑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30초. 네, 일단 하나, 생각보다는 바둑이 미세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붙여서 두네요. 네, 지금 저렇게 위쪽을 하나 붙여두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붙이는 것은 자주 등장하는 상용 맥점인데요. 보통은 이제 이곳을 젖힐 때 끊고 백이 단수 치고 잡을 때 그때 이곳을 끊고 돌파하는 자세에 있어서 이 호구 모양을 만들기 위해 미리 붙여두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 수가 통할지는 좀 수일기를 해봐야겠네요. 배석이 좀 30초. 백이 하나, 두터운가요? 주변에 둘, 백돌이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끊어가는 수가 된다면 상당량 집을 좀 깨갈 수는 있는데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서 선택입니다. 여섯, 일곱, 끊어가나요? 그냥 네, 뒤로 늘찍 역시 아. 끊어갑니다. 문도원 선수도 수읽기에 있어서는 후퇴가 없죠. 네, 끊어가는 선택했습니다. 네, 끊고 여기서 백이 이렇게 늘자니 이제 한 점을 잡고 이건 안쪽에서 수가 크게 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아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느는 수는 안 되고 그냥 잡자니 둘, 셋, 넷, 애초에 붙여둔 형태가 호구 모양이 제격이지 않습니까? 일곱, 네. 여덟, 아홉, 열. 세 번 그럼 백이 남았습니다. 최대한 버티는 수가 어떤 수인가요? 여기서 권주리 선수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곳을 단수 치고 이제 반대쪽으로 단수 쳐가는 이 수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곳을 치받아서 넘으면 이쪽을 내려서고 또 한 점을 잡으면 이제는 한 점은 포기를 했지만 따내는 것 자체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의 이 형태와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공격을 가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약간 넷, 다섯, 여섯. 두 선택 모두 좀 정확한 수익기가 필요하네요. 그 아우. 선택합니다. 두 선수의 수읽기 싸움입니다. 네, 흑도 무난한 타협이라면 일단은 넘고 나서 이렇게 있는 것을 마지막 30초. 둘 것 하나,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한 점 잡으면 뭐 갈 때까지 가는 거죠. 타협이 없는 거죠. 아홉, 타협을 선택을 하네요. 이 선택이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붙여가면서 문도원 선수가 끝내기를 좀 한 거죠. 그렇죠. 이곳을 붙였을 때 만약 백이 치받고 막았다고 해도 흑의 선택은 거의 뭐 이 끊는 정도의 활용이기 때문에 문도원 선수가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이쪽을 이겼을 때 이제 여기서 또 권주리 선수가 한 번 더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 집으로는 여기를 잇고 싶은데 이제 나중에 뒷맛 활용당하는 것이 없을지 여섯, 좀 수익기를 해봐야 되고 이쪽을 쌍립 서서 받으면 안쪽에 백의 모양은 완벽하지만 이제 다음에 이쪽을 젖혔을 때 끝내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민되네요. 네, 그래서 꽉 있는 것까지는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여덟. 있고 백이 있고 일단 좀 버틸 것 같고요. 맛을 노리더라도요. 네, 당장 수가 나진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집을 다 지킨 후에 문도원 선수가 이쪽을 달리는 이런 바둑 예상이 됩니다. 이제 우변도 정리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데요. 넷, 유리를 의식한 순가요. 안전한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저수가 안전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끝내기가 조금 다릅니다. 불리하다면 당연히 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낙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낙관인가요? 그리고 뭐 집으로 엄청난 차이까지는 아니니까요. 이었을 때 이곳을 젖히고 이제 호구 치는 정도만 선수를 당한다고 해도 하나,
이쪽은 득이지만 이쪽은 손해가 돼서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귀를 받아둡니다. 네. 역시 큰 자리죠. 지금 그것을 받은 것이 집으로 환산을 한다면 딱 20집짜리입니다. 백이 늘어서 흙이 호구치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자리거든요. 보통 때라면 뭐 이렇게 내려서 하는 것이 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쪽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서 득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하나, 흙집이 16집이 줄어들었고 넷, 백집이 4집이 나서 20집짜리입니다. 네. 입구자 끝내기 역시 선수 활용이 되는 곳이죠. 네, 선수죠. 지금 흙돌 전체가 걸려 있어서 반발하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어떤가요? 다음 끝내기 하변이 가장 큰 자리인가요? 하변과 중앙이 있는데 이 중앙 쪽이 흙에 먼저 뒀을 때 어느 정도 깨지는지를 봐야겠습니다. 문도원 선수가 이곳을 밀고 나오면 30초. 하나, 모양은 안 좋은데 약간 셋, 애매한 부분이 이제 여기를 밀고 나오는 수입니다. 여섯, 일곱, 당장은 잘 안 되나요? 아홉.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자리였거든요. 이렇게 두면 이제 붙여서 네. 당장은 네, 백이 다 연결할 수는 없으니까 당장은 안 되는 자리였네요. 그렇다면 이제 흙이 이곳을 밀고 나왔을 때 백이 젖히면 한 번 더 호구를 치고 백이 이곳을 하나 밀어둔 이후에 이제 안쪽에서 젖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선 이수도 그렇고 지금 방금 전에 틀어막은 이수도 그렇고 네. 마지막 좀 30초. 뒷맛이 깔끔한 자리를 계속 하나, 권주리 선수가 두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권주리 선수는 분명 바둑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 과연 권주리 선수가 바라보고 있는 판의 형세가 맞는 형세일지요. 네, 일단 끝내기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30초.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하나, 되고 나서 둘, 셋, 이제 문도원 선수가 네. 이곳을 달리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받을 때 이제 그때 형태로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흙집이 한 70집 정도 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여기에다가 이제 덤을 부담해야 되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눈목자까지 갑니다. 목자가 득인가요? 눈목자가 득인지 여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붙였을 때 흙이 한 번 더 받아야 하는 그런 끝내기의 형태죠. 이때는 백이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그냥 날짜로 갔다면 붙여도 올라서서 이것은 넷, 다음에 이 붙이는 끝내기가 남아 있어서 어차피 둘 다 흙이 후수라면 눈목자가 더 나은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니면 혹시 이렇게 치받을 생각을 하고 있나요? 가능한가요? 일단 떠올리긴 좀 어렵네요.
문대원 선수 멀리 달려갔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시 이어서 100집을 여섯, 좀 더 정확하게 세워보면요. 여덟, 아홉. 손을 뺐네요. 네, 흙은 70집 정도가 났었어요. 그냥 65 정도, 네, 65는 납니다. 그럼 권주리 선수의 형세 판단이 맞는 거 아닌가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100이 살짝 앞선 듯 보이긴 하네요. 네, 지금은 문도원 선수가 덤을 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 정도의 차이로 보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문도원 선수가 중앙 쪽에 선수 끝내기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바둑이 미세할 것 같은데 지금 이 흑대마에 대해서 100이 이곳을 꽉 잇는 것이 선수로 듣고 있거든요. 만약 이곳이 선수가 아니라면 여기 찝는 것이 흙에 걸리고 뭐 끊고 최소한 여기는 이제 흙이 듣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약간 이 중앙을 깨러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셋, 좀 이런 식으로 두었다가는 잊고 깨러 들어올 때 지금 전체를 잡으러 가면 아, 흙의 생사가 확실치 않습니다. 네, 이건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갔을 때 살기는 좀 어렵죠. 네, 항상 100이 이어가는 수순이 선수라는 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안일수 네, 두네요. 이곳 선수 되는 곳인가요? 권지 선수가 받지 않았다고 해서 뭐 큰 수가 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붙이고 넘어가도 백이 호구 쳐서 이쪽을 붙이면 이 패를 들어가기는 흙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하나, 둘, 그렇게 본다면 뭐 엄청난 끝내기까지는 아닙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과연 끝내기에서 얼마만큼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경기 호반건설의 권주리 선수입니다. 네, 든든한 권주리 선수의 응원군이죠. 경기 호반건설의 검토실입니다. 3라운드 2경기 서귀포 최신리와 경기 호반건설의 대구. 저희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